또 이제 우리 정관의 특징 다른 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목회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한 달에 한 번 모이거든요. 구성원은 목회자 1명, 네. 당회 1명, 그 다음에 각 부서의 부서장들, 그 다음에 신도회 대표, 권사회 대표가 들어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 신도회가 5개 있어서 다섯 명이 들어왔었는데 네. 우리 교회가 60명 출석 인원이 안 됐는데 목회운영위원들이 막 15명, 4분의 1 막 이래가지고 너무 이게 비대하게 커서 네. 좀 줄였어요. 부서도 줄이고 신도에도 그냥 남신도의 대표 1명이 들어오고 여신도의 대표 1명이 들어와서 네네. 목회운영위원을 10명으로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거기서 교회의 모든 지난달에 한 거를 평가하고 네. 다음 달에 할 거를 계획해서 의논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논된 것들이 부서장이니까 부서원들에게 네. 신도에는 또 신도의 사람들에게 네. 이제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결정되면 전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네. 딱 또 공지를 해요. 이런 내용이 의결됐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게 장로가 청년이 되기도 되게 어렵고 또 여성 장로가 되는 것도 한국에서 이상하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보면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남자 어른들이 되시거든요. 그쵸. 물론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됐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안타깝게도 전 교인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 운영회를 주는 거예요. 중간적으로. 목회 운영에 청년이 아까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청년 대표를 넣어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청년회를 안 만들어가지고 아.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네. 본인들이 안 만들어요. 그리고 좀 한 명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네. 어느 누구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되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안 들어오는 걸 억지로 무슨 뭐 끌어다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아쉬워요. 제가 예전에 제 모교회에서는 네. 제가 청년부 이제 회장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의견을 못 하는 게 되게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었거든요. 어필하고 싶은데 네. 그런 회의에 절대 참여할 수 없고 항상 뭔가 결정되는 거 보면은 청년들은 늘 뒷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정책 같은 거 어쨌든 우리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렇죠. 네, 우리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드릴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의견을 내겠다 뭐 이러면 나 뭐 대환영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되게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또 모이고 싫으면 안 모이고 그래도 이제 그 목회 운영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그런 게 없으면 목사가 혼자 결정을 하잖아요. 예배 들어야 되나 말아야 그렇죠. 되나. 아니면 당회 몇 명이. 근데 이제 목운위원들하고 의논을 하는 거죠. 네네. 우리가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제 모여서 의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이제 목회운영위원들이 네. 이 지역이 생기면 예배를 어떻게 하고 몇 명 이상 생기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정한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정확히 따르자. 이게 네.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해주니까 네네. 제가 부담이 훨씬 덜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 교인이 합의한 거고 그렇죠. 인정한 거라서 네네.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필요한 잡음이 상당히 줄어요. 현재 10명인데 거기에 저하고 재정부장, 선교부장, 당회원, 남신도 대표가 남자예요. 그리고 교육부장, 친교부장, 권사회 대표, 기획관리부장, 그다음에 여신도 대표. 이렇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녀 비율이 반반이에요. 이런 구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훈련만 조금 되면 목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했을 때 목사 혼자 모든 걸 다 할 필요도 없고 또 교인들의 주체적 의식,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네. 또 교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막 같이 구상하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많은 목회자들이 구상은 자기가 해. 네. 그리고 일은 교인들이 시켜요. 그럼 거기서 이제 서로 스트레스가 받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목회 운영을 통해서 함께 구상하고 그러네요. 함께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라고 하는 네. 목표가 있는데 네. 그런 목표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이런 정관이 있어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그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암묵적인 권력이 항상 존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관을 무시하고 어떤 걸 밀어붙였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예시를 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사임하라 이렇게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장로님들 원래 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장로님들한테 들어가서 장로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그냥 담임목사님 미안하다. 이번 일은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유야무야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사실 어겨도 이게 그냥 종이 쪼가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네. 맞아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써져 있어도 사실 내가 뭔가를 담임 목사로서 하고 싶어. 이거는 어겨도 거기에 대한 어떤 벌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무시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그냥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과했다. 미안하다. 이러면 끝인 거니까. 어떤 규칙이나 내규를 만들어놔도 그걸 안 지키면 아무 소용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만들어놓고 잘 지키면 아주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잘 지키려고 하는 목회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있어야지. 아, 나는 주님의 종인데, 거룩한 종인데, 아니, 하나님의 사자한테 어디다 대고 이런 생각 가진 목회자가 하면은 사실은 이러고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소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적인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이제 중구난방이고 막 싸움하고. 왜냐하면 서로 욕망과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럼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시너지가 되는 건데 그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분열이 생기고. 정관이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죠. 그냥 하나의 가이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님 세 분인데 한 분은 여성 장로님이시거든요. 그건 정관에 있어요. 3분의 1 이상은 여성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건 왜냐하면 한국 상황에서 여성 장로가 뽑히기가 어려워서 일부러 그거는 이제 장치 준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자연스럽게 했을 때도 남성이 뽑히든 여성이 뽑히든 정말 잘 뽑히면 아무 그런 게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뽑히니까 우리 교회가 나오게 된 그 모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 사님이 뭐 30몇 년 목회하시면서 여성 장로를 그렇게 뽑고 싶었는데 근데 안 뽑는 거야. 이게 한국의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그런 정관을 두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명 있으면 최소한 3분의 1은 뭐 4명이면은 2명이 되겠죠. 3분의 1 이상이 되려면. 5명이면 2명. 하여튼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여성 교역자와 여성 단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지금 벙커 교회로 가신 부모님 계신데 그때 전수사님이셨죠. 사임하고 다음에 이제 뽑아야 되는데 반드시 여성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눈을 치고 찾아도. 잘 안 오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우리 교회 부교역자이신 강미 전사님이 귀한 분 모셨네요.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아니 캐나다로 6개월 동안 유학을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기다렸잖아. 학교에서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여성 교육자도 여성 학생이 너무 소수잖아요. 엄청 소수죠. 네, 엄청 소수고 총회 같은 데 가면은 정말 너무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 정관이 그런 거를 담보해 준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정관을 또 한번 개정했는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걸 또 고쳤어요. 첫 번째 이제 온라인 교우. 온라인 교우라는 항목을 넣었어요. 정관 안에. 네, 정관 안에. 진짜 코로나 시대에 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참석은 못하지만 멀리 있고 심지어 뭐 외국 교인도 온라인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뜻에 동의해서 열심히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헌금도 하고 교인의 어떤 의무와 권리를 다하면 온라인 교인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공동의회 같은 거 모든 교인이 모여서 어떤 일 결정할 때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투표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용지를 미리 다 보내요. 받아서 지원 얻다가 개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진짜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표 같은 경우가 아닐 때는 오시면 최고 좋지만 못 오실 때는 그때만 좀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개회 성수에서 뺀다든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만들었다는 게 이번에 아주 좋고,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교인의 자격을 얻으려면 세교로 등록한 다음에 6개월 이상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출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비대면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6개월 이상 경과화면으로 바꿨어요. 출석이 아니라 경과. 그러니까 예배 온라인으로 드릴 거라고 믿고, 6개월 동안 설마 세교가 등록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예배를 안 드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장로라든가 권사라든가 집사에 대한 나이 같은 게 있었거든요. 뭐 몇 세 이상으로 한다. 근데 나이 전부 다 뺐어요. 그것도 차별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 제한도 다 없애고. 궁금한 게 그럼 경과하면 바로 자동으로 세교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게 세교 등록까지는 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언권만이 아니라 의결할 수 있는 거죠. 의결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선거권, 그러니까 장로가 된다든지 뭐 자기가 그런 대상이 되려면 그건 1년이에요. 그럼 온라인 교우가 되기 위한 과정은요? 온라인 교우는 본인이 원하면 네. 제가 가서 네. 상담을 하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교가 되려면 우리 그냥 와서 내가 바로 등록하란 말 안 해요. 그쵸. 한 4주 정도는 그쵸. 다녀봐라. 네. 그래서 예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4주 지났을 때 저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했죠. 제가 그래 다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면서 네. 상담을 하죠. 어디 다녀보겠냐? 그럼 이제 그때 세교가 되는 거잖아요. 온라인 교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교회는 그럴 경우에 본인이 되고 싶다. 그게 이제 요청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은 이제 제가 직접 찾아가죠. 그래서 찾아가서 신방하고 얘기하고 또 설명해주고. 이런 거 진짜 좋은 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진짜 되게 좋다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생명사랑교회 오면서 교회에 실제 출석하는 인원보다 사실은 이제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교우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정관 고치기 전에는 이거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뭐 규정이 없었어가지고 많이 홍보를 못했는데 네. 온라인 교우가 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셔라. 좀 장난스러운 생각이 든 건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럼 온라인 교우가 네. 장로가 될 수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의논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거는 더 의논해야 될 거예요. 네. 왜냐면 장로님이 온라인 교우지만 장로로서 역할들이 있잖아요. 당회에 참석한다든지 네, 네, 네. 또 그 교회 뭐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다 하신다 그러면 문제는 없을 수 있겠죠. 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걸로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국에 만약에 생명사랑교회 온라인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거기서 또 몇 명 모인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 그러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네네. 새 부대를 만드는 역할이 하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게 어떤 교우라는 그게 단순히 온라인으로 설교 영상을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곤이를 통해서 교회 전반적인 어떤 것들을 공동으로 같이 해나가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교우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에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일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온라인 교우는 과연 이 생명사랑교회라는 어떤 이 틀 안에서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러면 투표라면 투표까지. 네. 조금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공동의회 같은 것도 줌으로 해서 전 세계 회의하듯이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너무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우리가 공간이 너무 작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걸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과제입니다. 예. 얼마든지 저는 이제 뭐 21세기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모임과 예배와 교육과 다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거의 만나지는 못해도 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교육받지.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선교 활동할 때도 그럴 때는 이제 기회 되면 한 번씩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온라인 교우는 아니었지만 우리 예배 열심히 참여하신 한 분이 네. 연탄 봉사 할 때 네. 직접 맞아요. 오셔서 그때 뵀었죠. 그냥 같이 뭐 맞아요.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헌금하셔서 또 연탄도 막 많이 사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러는 얼마든지 사실은 가볍고 네. 재밌게 네. 목회할 수 있겠죠. 나는 너무 지금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어떤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울 이렇게 해서 쫙 모여드는 느낌이 저는 이제 든 거죠. 네네. 이 생명사랑교회라는 하나의 컵 안에 그냥 이렇게 물방울들이 모인 느낌이 저는 들었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교회라는 게 거의 대부분 지역교회고 묶이다 보니까 내가 그런 가치를 추구해도 나와 가까운 교회가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다니는 경우가 되게 허다하거든요. 맞아. 온라인 교우들의 어떤 이런 참여가 저는 그러한 어떤 네. 거의 발현이라 봐요. 내가 정말 그런 거 원해. 내 주변에 그런 교회가 없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찾아낸 거죠. 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관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또 시행세치도 남았는데 시간이 시행세칙. 시행세칙. 예, 정관만 있는 게 아니고 맞아. 우리 또 시행세칙도 있어요. 맞네요. 정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있어서 그거는 다음번에. 다루지도 않았네요. 예, 아직 못 다뤘어요. 거기도 할 얘기가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생명사랑교회가 얼마나 네. 예,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온 교인들이 맞아요. 좀 주인이 돼서
해보려고 하는 거, 노력한다는 거를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정관 시행세칙을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